저는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남자들 중 일부는 되게 열등감이 강한 남자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영님도 그래요. 30살 치과 의사 여자다. 제 직업이 남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지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치과 의사야, 그럼 한 달에 뭐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 나중에 병원 개원하면 뭐 한 4, 5천만원도 벌겠네. 이건 어느 정도 30살 이상의 남자들이 되면은 현실적인 계산을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수준이 거기까지면 당연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냥 이런 나의 직업이 남자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남자들은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없어요? 남자는 왜 독립심이 있는 여자를 안 좋아하나요?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의지를 어느 정도 해야 지켜주고 싶고 여자처럼 느껴진다는데요. 부탁하고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에게는 너무 어렵네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거였어. 시청자분이 착각을 하는 게 남자가 독립심이 없는 여자를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의지를 어느 정도 해야 지켜주고 싶고 여자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가 독립심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정말 일상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단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남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남자가 본인이 되게 잘나기를 되게 바라고 본인이 되게 빛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의지하길 기대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독립적이기를 기대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남자가 되게 자기 자신이 빛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오빠는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 오빠는 진짜 모르는 게 없네? 오빠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되게 대단하다. 나 오빠만 믿으면 될 것 같아. 오빠한테 결혼하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독립심보다는 의존성이 강한 여자를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으로 보는 남자들 중에는 굉장히 에고가 강하듯 독립심이 센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듯이 연인 관계 역시도 자기가 각자가 맡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남자들이 볼 때에는 시청자님처럼 독립심이 있는 여자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도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앞선 예시를 드릴 때 한번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남자들 중 일부는 되게 열등감이 강한 남자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여자친구가 더 잘 되고 또 여자친구가 되게 뭐 돈을 많이 번다던가 여자친구가 사회적인 명예가 더 뛰어나다면은 그걸 좀 안 이꼽게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남자는 독립심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좀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남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이런 남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행복하면 그만인 거고, 저런 남자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즐거우면 그만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독립심이 되게 강한 여자야? 나는 표현이 좀 되게 서툰 여자야? 나는 표현이 좀 직설적인 여자야? 나는 밖으로 나가도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야? 나는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여자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남자들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는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립심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자가 자기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 뭐라도 된 사람인 양 자기가 좀 더 빛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남자의 유형이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이 독립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존과 사회성의 문제로 직결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능력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독립심이라는 거는. 근데 남자 스스로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자기가 독립심을 가지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걸 모든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모자랄 만한 그 능력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위님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심이 있는 여자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본능이라는 것들이 나는 독립심이 있는 여자보다는 내가 독립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여자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좀 어느 정도 의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널 지켜주고 싶을 것 같아. 나는 그래야 너가 여자처럼 느껴질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 근데 저는 딱 결론을 이야기를 한다면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다마는, 그래도 저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기질의 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님이 독립적으로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나이가 27이라면 약 27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날 한시에 남자가 나를 만나서 갑자기 나는 너의 독립심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내가 이 독립심을, 이건 분명히 뛰어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위해서 버릴 만한 가치가 과연 그 남자에겐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남자가 여러분을 이미 계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는 인과응보의 격으로 그 정도의 계산을 한번 해봐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너가 참 독립적이어서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또는 나는 이런 독립적인 여자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너의 그런 독립적인 모습들이 나에겐 참 마음에 들어. 너라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와줘야지, 나는 사위님이 그 남자를 조금 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듯 노력을 해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나를 계산적인 프레임으로 놓고 바라보는 남자에게 내가 그런 선의 또는 어떤 나의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 정도의 남자가 아니라면은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려놓듯, 나 자신을 바꾸듯이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시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을 하는 많은 것들이 그래요.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여자를 남자들은 싫어하나요? 라든지, 친구가 너무 많은 여자를 남자들은 싫어하나요? 라든지, 뭔가 나의 어떤 소구적인 특징을 기준에 놓고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연애에서 행복이라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성공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수만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의 채널의 성향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듯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의 가치관이나 혹은 저의 주관들이 적어도 저 스스로와 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저는 틀림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결국 어떤 남자를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또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도 결국 나도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로서 고민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노력은 가상하나 과정이 잘못되었는지를 한 번은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소구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남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고쳐야 되나? 빼야 되나? 물론 도의적이고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외향적이나 내향적이냐, 독립심이 강하냐, 의존성이 강하냐, 이런 나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은 고유한 나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나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남녀를 막론하고 간에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필수 전제 요소는 뭐냐면은 대체 불가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가진 사랑의 특징들이 다른 남자에게도 여럿 있다면 굳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되게 자상하다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 자상함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많은 남자들은 자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상한 남자가 그들 중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상함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개별적인 특성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독립심이 강한 거,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의존성이 되게 강한 거, 여러분들이 조금은 말을 험하게 할 수도 있는 거,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거, 그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소구적인 특징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감정과 과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만 있는 그 소구적인 특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구적인 특징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채널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시청자분 중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남자친구와 다투면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된다면은 서로가 희생을 하면서 맞춰가는 연애를 하기보다는 그 다투는 과정 자체가 둘 사이에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임을 그 남자친구에게 이해시켜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결국 나라는 사람의 기질이나 특징이라는 것들을 뭐 맞추고 희생하고 그걸 버리고 빼고 더해가고 그런 거를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내 스스로를 좀 더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내가 만나는 남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남자가 나의 특징을 좋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바는, 그냥 나는 뭐 직업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키가 작으니까, 키가 크니까, 뭐 모든 상관이 없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들에 맞춰서 나를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뭐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누구인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조금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나라는 사람을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또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아까 전에 하던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 결국에는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계산적인 프레임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기질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다. 고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남성으로서 느껴지는 열등감의 문제라면은, 그 남자가 조금 더 베타 유전자를 가진 남자라면은 사실 그 사람은 이 독립심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던 주영님도 그래요. 30살 치과 의사 여자다, 제 직업이 남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지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당연히 여자가 잘났으니까, 여자가 치과 의사야, 그럼 한 달에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나중에 병원 개원하면 뭐 한 4, 5천만 원도 벌겠네. 이건 어느 정도 30살 이상의 남자들이 되면은 현실적인 계산을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수준이 거기까지면 당연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 주영님도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이런 나의 직업이 남자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남자들은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이 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예쁜 여자를 보는 남자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다 부담스러워요. 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뺏길세라 되게 그 여자를 망치려고 하고요. 그 여자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고, 그 여자가 꾸미는 꼴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앞에서만 예뻐 보였으면 좋겠거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그 남자의 질투심은 이해하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망칠 만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는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망칠 만한 남자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 직업이 뛰어난 여성분이든, 또는 독립심이라는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 역시도, 저는 그냥 이런 나의 특징을 부담 없이 또는 멋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 남자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남자들은 저런 거를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 아니 고민할 가치가 없는 남자들에 대한 소구적인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